유럽 남쪽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스페인. 그 면적은 우리나라의 5배. 인구는 우리보다 약간 적은 4,700만 명 정도다. 스페인 영토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안달루시아 지방. 총 8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카디스 주는 그중 하나다. 인구 15만 명의 작은 항구 도시 카디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으로 항해를 떠난 곳이 바로 여기다. 광장에선 여행자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공연이 한창이다. 기분 좋은 안달루시아 여행의 시작이다. Hay un mercado andalusí que no sé si habéis estado en la... Entonces nosotros estamos animando todo el mercado andalusí, ¿no? Por eso vamos con trajes árabes y danza oriental, ritmos orientales. 내가 스페인에 왔구나 실감이 난다. 카디스주의 타리파 해변. 유럽 각국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라는데 바로 카이트 서핑 때문이다. 패러글라이딩과 서핑을 결합한 카이트 서핑. 조종 기술과 서핑 기술을 두루 갖춰야 하는 고난도의 레포츠다. 유럽 최남단 도시로 대서양의 바람을 그대로 받는 이곳은 카이트 서핑을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딘가를 향해 걸어간다. 어디로 가는 걸까? Al final, porque el viento está mucho mejor aquí, choca con las montañas y no se puede navegar bien aquí. Por eso vamos ahí al final que entra mejor el viento. 거센 바람을 다뤄야 하는 카이트 서핑은 단기간에 배우기는 어렵다고 한다. 바다로 나가기 전 철저한 준비는 필수다. 안전을 위해서는 배우고 또 연습해야 한다. 가만히 서 있기에도 꽤 거센 바람이 분다. 카이트 서핑의 진수를 보여주겠다는 진짜 프로가 나타났다. Qué maravilloso. Mirar el lugar, es un sitio alucinante, es un paraíso del viento, de la naturaleza. 다음으로 향한 곳은 안달루시아 지방의 주도 세비야다.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를 발견한 후 16세기 초 세비야에 무역관이 설치되면서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됐다. 신대륙에서 금, 은 등을 거두며 세비야는 날로 부를 축적했고 스페인 최고의 화려한 도시가 됐다. 제일 먼저 스페인 광장을 찾았다. 광장을 둘러싼 건물의 규모에 압도된다. 영화나 광고 속에서 봤던 그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다. 한편에선 플라멩코 공연이 한창이다. 과연 플라멩코의 도시답다.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고 이슬람 사원 자리에 세워진 세비야 대성당. 15세기에서 16세기 사이 무려 120여 년에 걸쳐서 지어진 현재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이다. 고딕 양식, 르네상스 양식, 이슬람의 흔적까지 고루 섞여 있다.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화려한 성전 맞은편에 대성당의 보물이라는 콜럼버스의 묘가 눈에 들어온다. 4개의 조각상은 15세기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왕의 지배를 받은 레온, 카스티아, 나바라, 아라곤을 상징한다. 콜럼버스의 항해를 전폭 지지한 카스티아, 레온의 왕들은 앞쪽에서 당당한 모습이고 당시 콜럼버스 지원을 반대했던 2명의 왕은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성당 안은 웬만한 박물관 못지않은 작품들과 보물들이 가득하다. 당시 세비야가 얼마나 큰 부를 누렸는지 짐작이 된다. 하지만 신대륙에서 쏟아져 들어온 돈은 귀족들의 배를 불리는 데 대부분 들어가고 재정 관리에 실패한 스페인 정부는 16세기 말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다. 스페인의 흥망성쇠를 이끌어온 세비야에도 어김없이 저녁이 찾아왔다. 늦은 저녁, 출출함이 몰려온다. 근처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하몽을 썰고 있다. 돼지 뒷다리를 소금에 절여 건조한 생햄으로 스페인 전통 음식 하몽이다. Muy bueno es. No sé si es el mejor, pero es de los buenos. ¿Cuál es? 스페인 국경일 중 하나인 성모 승천일을 맞아 세비야 광장에서 성모 마리아의 승천을 기념하는 퍼레이드가 한창이다. Es una devoción tanto de Sevilla capital como de toda la diócesis. Entonces en el Aljarafe la Virgen de los Reyes también tiene mucha devoción. Incluso del Aljarafe viene mucha gente andando desde por la noche. 성모 승천일은 많은 가톨릭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다. 가톨릭 교도가 인구의 70%가 넘는 스페인 역시 이날은 가게들도 다 문을 닫고 기념 행사에 참여한다고 한다. 해안도로를 따라 달려 말라가에 도착했다. 아름다운 바다를 자랑하며 말라가는 최고의 휴양지로 꼽힌다. 말라가가 유명한 이유는 또 있다. 입체파를 대표하는 천재 화가 피카소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피카소 생가를 찾았다. 피카소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살았던 곳. 일기, 편지, 만화 등이 전시돼 있지만 작품 수가 그리 많지 않아 둘러보는데 얼마 걸리지는 않는다. 말보다 그림을 먼저 배웠다고 전해지는 피카소. 말라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바르셀로나로 이사를 했고 본격적으로 화가로서 꽃을 피운 곳은 프랑스 파리였지만 그는 자신이 태어난 곳은 말라가임을 얘기하곤 했다. 그는 자서전에 나는 안달루시아의 작은 물잔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피카소 생가 앞 공원. 누구나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피카소 동상이 세워져 있다.
그런데 다들 피카소 동상의 머리 부분을 한두 번씩 친다. 왜 그럴까? 피카소의 천부적인 재능을 받기 위해서일까? 알아보니 아무 이유 없단다. 그때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에 꽃장식을 한 여자들이 지나간다. 다들 한껏 차려입은 모습인데 심지어 남자도 꽃장식을 하고 있다. 자세히 보니 다들 옷차림이 비슷하다. pendientes, los volantes y los lunares. sí, Típica de sí, España. es muy típico de feria andaluza, que solo está en el sur de España. 거리 곳곳 음악에 자연스레 몸을 맡기는 사람들. 한껏 축제와 흥에 취한다. 야자수가 이국적인 정취를 더해주는 말라게타 해변. 말라가 전통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해 해변의 한 식당을 찾아갔다. 그런데 여기도 정어리, 저기도 정어리, 다들 정어리 구이를 먹고 있다. 식당 밖을 보니 해변에서 정어리를 굽고 있다.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싶다. Consumen tantos aspectos de esa región. Porque es típico de aquí. Se tiene un montón de años. Eso de cuando había los piratas. Y entonces es algo típico de aquí. 바삭바삭한 직화 정어리 구이. 정어리 맛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고소했다.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생일 파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역시나 생일상에도 정어리 구이는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손으로 먹는 게 정석이란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스페인 남부의 작은 도시 그라나다다. 석류를 뜻하는 도시 이름에 걸맞게 알람블라 궁에는 석류나무가 여행자를 맞이해준다. 너무 아름다워서 이사벨 여왕도 차마 파괴하지 못했다는 알람브라 궁전. 알람브라를 대표하는 코마레스 궁. 내부에 빈틈없이 새겨진 아라베스크 무늬가 당시 이슬람 왕국의 권위와 재정을 짐작케 한다. 왕의 사적인 공간이었던 사자의 궁. 알람브라는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4%에 불과하다는데 원래 모습은 어땠을지 상상조차 되질 않는다. 알람브라 내에서도 가장 화려하다는 곳, 두 자매의 방. 특히 레이스처럼 보이는 화려한 천장이 감탄을 자아낸다. (8세기) 동안 스페인을 다스렸던 이슬람 왕국의 마지막 거점 그라나다. 이사벨 여왕이 콜럼버스와 손잡고 신대륙을 발견한 뒤 수백 년의 세월이 축적돼 지금 여기 안달루시아가 됐다.
이번에는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중심 도시 빌바오로 왔다. 건축의 힘으로 재탄생된 바스크 지방의 중심 도시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대형 꽃강아지 퍼피가 사람들을 반긴다. 구겐하임 미술관이 왜 세계적인 문화의 아이콘인지 알 것 같다. 미술품을 소장하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넘어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작품인 구겐하임 미술관. 이 미술관을 보기 위해 연간 130만 명의 관광객들이 빌바오를 찾는다고 한다. 녹슨 강철판으로 만든 거대한 조각 작품을 보며 철강 도시에서 거듭난 빌바오를 떠올려 봤다. Habían cerrado muchas fábricas de la industria naval y siderúrgica, con lo cual Bilbao necesitaba un nuevo proyecto para convertirse en el Bilbao del siglo XXI, una nueva actividad económica más enfocada a los servicios. En este sentido, el Museo Guggenheim Bilbao fue como la principal actuación, este gran proyecto ambicioso que fuera capaz de traccionar y llevar a poner a Bilbao de nuevo en el mapa internacional y ser una ciudad abierta al turismo. 건축과 예술의 만남으로 도시의 운명을 바꾼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자유로운 형태의 외관처럼 내부 공간도 관람하기에 지루하지 않게끔 꾸며져 있어 배려심이 느껴졌다. 대부분의 전시 작품이 현대 미술 작품이었는데 그중 단연 눈에 띄는 조형물이 있다. 퍼피에 이어 구겐하임 미술관의 또 다른 마스코트, 미술관 강변을 지키고 있는 청동 거미 마망이다. 형형색색 컬러를 입힌 7송이 튤립. 이건 역시 스테인리스를 소재로 해 한때 철강의 도시였던 빌바오를 상징한다. Bonito, yo soy de aquí y ha habido un cambio espectacular en Bilbao desde que se construyó el Guggenheim. Ha pasado de ser una ciudad industrial a una ciudad de servicios y turismo y a la gente le encanta, está lleno Bilbao siempre. 그런데 도시 사이로 거대한 것이 보인다. 대체 뭘까? 바로 다리였다. 놀랍게도 곤돌라를 이용한 신기한 다리였다. 1910년에 세계 최초로 설치된 케이블카식 다리로 현재까지 사람과 차를 실어 나르고 있는 것이다. 19세기의 전통적인 철제 기술을 사용해 실용성과 디자인을 겸비했다. 스페인의 건축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세계 문화유산에 올라 있다고 한다.